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에도 불법 이민자와 범죄 단속을 위해 군을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기조에서 비자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비자 유효 기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 통계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하고 폭행한 한인 음악 프로듀서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에도 불법 이민자와 범죄 단속을 위해 군을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에 이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란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 기지에 작전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작전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해군기지 소속 맷 모글 대변인은 아직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수용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주 방위군 배치를 지원하라는 공식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주도하는 톰 호먼 미 국경 담당 차르는 시카고에 투입할 자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조만간 큰 규모의 파견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대대적인 단속 활동이 본격화될 경우 군부대까지 투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시카고의 살인율은 LA의 3배, 뉴욕의 5배에 육박한다며 범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for Chicago and cracking down on crime, it is a priority of this administration to ensure that American cities are safe again.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최근 치안 불안을 이유로 시카고의 군 인력 투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Chicago is a mess. You have an incompetent mayor, grossly incompetent, and we'll straighten that one out probably next.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는 현 시장과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 주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LA와 워싱턴 DC에 이어 민주당 강세 지역의 병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단속 작전이 하루 최소 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수치는 안보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으로 2,200명 이상의 주방위군 인건비와 숙박, 식비, 연료 등 운영비를 포함합니다. 이번 추산은 주방위군 비용만 포함된 것으로 다른 연방 수사기관들의 비용은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기조에서 비자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비자 유효 기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들이 대상입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비자 유효 기간과 관련한 새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발급받는 F비자와 교환 방문자가 발급받는 J비자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해 연장 신청하면 4년까지만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시한 학업 계획이나 학교를 바꾸는 것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I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은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F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이런 비자 기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행위가 국가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잃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제기한 세 번째 소송으로 외교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 통계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오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직전 분기와 비교해 연율로 환산했을 때 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속보치 3.0%에서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당국은 수익 감소와 개인 소비 증가가 성장률 반등을 이끌었으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하고 폭행한 한인 음악 프로듀서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바비 신 씨는 지난 2018년 내슈빌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7일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하는 등 9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2023년 2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테네시주 데이비슨 카운티 항소법원은 지난 22일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씨는 CCM 프로듀서로 제이슨 무라즈 등 유명 팝스타와 작업하며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크아일랜드에서 소형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7시 33분쯤 조종사는 엔진 이상으로 공항 복귀가 불가능하자 비상 수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비행기는 바다에 추락하며 뒤집혔고 조종사는 기체 내부 작은 공기주머니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오크아일랜드 소방서와 수상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조종사는 안전하게 육지로 이송됐습니다. 뉴햄프셔주의 역사적인 건축물인 킴볼성이 대형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길퍼드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3시쯤 1800년대 후반에 지어진 킴볼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길은 건물 내부를 완전히 집어삼키며 지붕과 바닥이 무너졌고 주변 산림으로 번지면서 약 2에이커 규모의 숲풀이 불에 탔습니다. We actually went to a second alarm for the building fire. It was a fully involved building. The roof had collapsed and the floors were beginning to collapse and it was beginning to spread to the brush around the building. 화재는 오전 5시 전 진화됐지만 건물은 사실상 전소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반면 주민들에게 관련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선 한 남성이 소방서 앞에 화염병 형태의 방화장치를 설치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캐피톨 하이츠 소방서 앞에서 한 남성이 액체가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나타나 국기계양대 아래에 내려놓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당국은 최근 석 달 동안 같은 소방서 인근에서 방화장치가 연이어 발견됐다며 이번에 회수된 장치 가운데 일부는 실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 수배에 나섰으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7,500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의장이 영화와 TV 산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오늘 열린 엔터테인먼트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강 의장을 LA시 영화 TV 산업 총괄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장은 앞으로 LA시에서 진행되는 영화, TV, 광고 제작 활동의 전략 수립과 추진을 책임지게 됩니다. 베스 시장은 강 의장이 LA시 인프라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촬영 과정 전반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 의장은 LA시의 모든 촬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력하며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9월과 10월 한국의 우수 단편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부에나파크시에서 코리아타운 프리웨이 표지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조이산 시장은 프리웨이 표지판은 5번 프리웨이와 91번 프리웨이 비치 블루바드 출구 인근에 코리아타운 다음 출구라고 적힌 표지판 7개를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주민들이 부에나파크를 방문하게 되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 경찰국과 셰리프국, 고속도로 순찰대는 내일 오후부터 9월 1일 자정까지 관할 지역별로 음주와 약물 운전자 적발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 단속과 체크포인트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9월과 10월 한국의 우수 단편 영화를 소개합니다. 문화원은 CJ 문화재단과 함께 박유진 감독의 여인과 사자, 오연도 감독의 주의에게, 이우리 감독의 소녀유랑 등 차세대 한국 감독들의 영화를 문화원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댈러스 한인회가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을 한가위 대잔치로 대체합니다. 댈러스 한인회는 오는 10월 4일 루이스빌 시온마켓 주차장과 2층에서 2025 한가위 대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물놀이와 전통 고전 무용을 시작으로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이 준비되며 씨름대회와 노래자랑도 진행됩니다. 오는 9월 20일 벨뷰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K-팝 행사가 열립니다. 비영리 단체 빅허그와 벨뷰시는 시청 광장에서 무료 K-팝 플레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DJ 부백과 댄스팀 볼트지 댄스, 유젠 등이 함께하며 라이브 공연과 음식과 뷰티, 패션 등 부스도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세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한미일 연대에 맞서서 세 나라가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세계 2차 대전 승리를 기리는 이른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중국 측은 북한과는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참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자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두 사람 외에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란 등 모두 26개국 정상들이 초청 명단에 올랐고 우리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합니다. 다음 달 3일 오전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은 기념행사와 열병식, 시진핑 주석의 연설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은 70분 동안의 열병식에서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 헬기, 전차 등 각종 첨단 무기를 보여주며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승절에 앞서 오는 31일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승절 하루 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방중 기간 중국, 러시아와 양자회담 또는 북중러 3자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1대1 정상회담만 해오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정상이 모이는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건 다음 주 전승절 행사가 처음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다자 외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김일성 주석 때 이후 45년 만입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외국을 방문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에서 2차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고 이를 전후해 중국을 집중적으로 4차례나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엔 2019년과 2023년 2차례 러시아만 찾았을 뿐입니다. 그 뒤 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밖으로 나서는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겁니다. 그동안은 모두 양자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상들의 다자 외교 행사에 대비합니다. 다국가의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정세 인식이었잖아요. 다자 외교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 대외 정책이 이제 정해졌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다자 외교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10월 중국 정부 수립 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갔고 1959년과 61년 소련, 65년 인도네시아, 8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다자 외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자 무대엔 일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중국 열병식 참석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45년 만에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방중 기간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할 수 있고 북한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 이란 등의 정상급 인사들과 면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해서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았다고 전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검이 새로운 귀금속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 거부기를 건넸다고 보고 이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금 거부기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건넨 걸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금 거부기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이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구속된 김 여사를 상대로 오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장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 3종 세트를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장신구들이 박성근 전 실장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사주었다고 진술한 사업가 서성빈 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건희 여사를 오늘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어제 기소 전 마지막으로 김 여사를 소환했는데 김 여사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밤사이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데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조만간 구속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권 의원은 그제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을까요?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특검팀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특검에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구속영장 심사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권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수사는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이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네, 미국 군함의 일부를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행법상 미국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만들어야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미 해군성 관계자들이 이달 초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조선기업이 미 군함을 건조하고 유지와 보수를 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무엇보다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현행법은 미 군함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성 관계자들은 해당 법을 고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니 규제를 우회적으로 푸는 방안을 강 차장에게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군력 증강이 시급한 미 측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신속하게 규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미 군함의 선체 등 일부를 블록 형태로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한미 당국자들은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미국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통해서 군함도 건조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미국 조선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언급이 현실화할 경우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인 마스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은 교체됐고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이 취임했죠. 다음 주쯤 군 장성 인사가 단행되는데 군 인사 사상 처음으로 현역 사성 장군 7명 전원을 전역시키는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성 장군인 현역 대장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모두 7명입니다. 그동안 대장급 군 인사에선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자리에 나머지 대장 6명 중 1명이 임명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군 인사는 다릅니다. 복수의 군 고위 소식통은 이번 인사의 원칙 중 하나는 현역 대장 전원의 전역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차기 합참의장 임명이 유력시됐던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계엄과 무관함을 주장해온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그리고 3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 모두 군복을 벗는 겁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삼성 장군인 중장들이 메우는데 계엄 연루자들을 제외하는 만큼 중장, 소장 등 진급 인사의 폭도 연쇄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현역 대장 7명 전원에 대한 전역 조치는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군 장성 인사에서 6명을 전역시킨 적은 있습니다. 전체 장성 인사도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군 소식통은 12.3 비상계엄을 청산하고 군을 혁신하기 위해서 대대적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차기 합참의장은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랐던 공군과 현 합참의장을 배출한 해군이 아닌 육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권 없는 합참의장엔 육사 출신을, 육군 인사권을 갖는 육군참모총장엔 비육사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합참의장에겐 문민국방장관 보좌를, 비육사 참모총장에겐 불법 계엄의 뿌리를 뽑는 역할을 맡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오늘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개막 사흘째를 맞아 현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네치아 영화제 메인 행사장인 살라 그란데입니다. 건물 뒤편에 뱃길로 연결된 곳으로 배우와 감독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가 나타날 때면 취재진과 팬들의 함성으로 금세 뜨거워집니다. Actually, it's my first time being here at Venice Film Festival. I work for a streaming platform in Kazakhstan, and the whole experience is amazing.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도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에 경쟁 부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 이후 13년 만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갑자기 해고된 직장인이 재취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신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지가 한 거의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성사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와 역대 황금사자 수상자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등 20편의 영화와 작품상을 놓고 경쟁합니다. 오늘 오전 언론 시사회를 시작으로 처음 공개되는 어쩔 수가 없다는 저녁에는 일반 관객들도 관람할 수 있는 시사회에도 오릅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병헌, 손예진 등 배우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감독님만큼 이 영화가 개봉되는 것을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이 없겠지만 그날을 저 또한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어요. 경쟁작들의 호평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 첫 공개되는 어쩔 수가 없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네, 8월 28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